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에 관심이 높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망을 피해 법을 쓰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차 슈퍼위크와 호남 순회 경선에서 반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1명이 확진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생들과 그 가족 8명이 오늘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순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교 감염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20대 교사가 접종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7월 말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한 24살 교사 A씨가 접종 2주 뒤부터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소화기 질환 등이 악화되면서 지난 3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A씨가 레이노병 등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마련한 온라인 시민설명회에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참석자들에게 가장 와닿는 대목이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념의 대립이 빚은 참혹한 역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과 하나의 역사로 연결된 여순 사건이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궁극적으로 배보상 단계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넘어야 할 후속 조치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지난 20년간 해온 과정을 여순 사건은 길어도 10년 안에 다 해내야 합니다. 당초 법안보다 상당히 퇴보해버린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접수와 조사, 진상규명 결정을 거쳐 기념공원 조성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위령 사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부분들은 유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총괄하기 위해 내년 초 정부 차원의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2024년 말까지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세워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제정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안할 때의 시작일 뿐이라며 발빠른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사건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나 유족 대부분이 돌아가시거나 고령인 관계로 법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픔의 역사에서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새롭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된 후속 조치들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강조하다시피 73년 만에 주어졌고 20년 만에 발의돼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이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의장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여수를 찾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장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고 제주 도민을 위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까지 총 3차례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차 슈퍼위크와 호남 순회 경선에서 반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던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날, 지역구인 서울 종로가 아니라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건 다분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줄여야만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주는 인공지능의 수도, 전남은 동북아 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하고 목포, 부산 KTX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고, 박영진 후보도 오는 13일 광주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이 불거지고 있는 여수 동물 화장장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어제 열린 제356회 임시회에서 해당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며 전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수시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당시 위원들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만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감정가가 너무 높고 부실 시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감정평가액이 웅천 부영 1차와 애시양 1, 2차 분양가보다 너무 높게 평가돼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 절차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부영 2, 3차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 패임과 침수, 벽 균열로 인한 앞뒤 베란다 누수, 화장실 타일 탈락 등 심각한 부실 시공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완벽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여수시가 행정 지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계가 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망을 피해 법을 쓰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법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여수 MBC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882명,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900명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016년 319명이던 재해자의 수는 5년 만에 350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자의 수는 근로자가 2,0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13명에 그쳤지만 5인 미만이 되자 80명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세하다는 핑계로 산재 예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취재 결과 법망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 시 연장 근로수당 지급, 해고 서면 통지 의무, 52시간 초과근무 금지 등의 근로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회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기존 같은 장소에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무늬만 쪼개져 있는 사업장에 각각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배치를 하면 각각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30명이 일을 하고 있어도. 편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사업 소득자로 위장 등록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고용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 수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더욱더 열악한 위치로 만들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서류상의 편법 운영을 처벌할 법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여수시 중흥동의 한 도로를 통과하던 이동식 크레인의 호스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기계유 150여 리터가 도로로 흘러내렸고 소방당국과 GS칼텍스는 반경 15m 도로를 통제하고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호스가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